여자 3명이 등장하는 이 작품은 부조리극이라고 분류되거든요. 여러분, 부조리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지프스 신화에서 온 말이거든요. 옛날에 그 코리토스 씨를 세웠다는 그 시지프스 왕이 제우스 왕의 노여움을 사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형벌은 산 꼭대기로 커다란 돌을 굴러 올렸다가 또 다시 그 돌이 산 밑으로 떨어지면 또 다시 그 커다란 돌을 또 굴려서 산 꼭대기에 올려야 하는, 또 떨어진 돌을 다시 올리고 또 떨어진 돌을 다시 올리는 무한히 반복되는 끝나지 않는 고된 노동을 보여주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 행동, 그리고 희망도 없는, 탈출구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이랑 닮았다라고 해석한 그러한 그 사조를 부조리극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이 작품은 마당 놀이를 하는 역할극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하녀 2명은 마담이 없을 때만 되면 마담 흉내를 내고, 마담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그 마담처럼 행동하는 놀이를 합니다. 그렇게 마담이 없을 때 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는 사실은 삶의 어떤 도피처이면서도 그들이 어떤 해방의 의미를 갖는 그러한 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다른 극들은 현실이 진행되다가 극중극이 나오고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작품은 반대예요. 허구에서 시작해서 잠시 현실이 나왔다가 다시 허구로 돌아가는 그러한 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 작품은 막과 장의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무대에서 들려오는 효과음 같은 것들이 장면 구별을 해줍니다. 처음에 클레르가 마담의 옷을 입고 마담 흉내를 내고 놀다가 갑자기 자명종 소리가 나면 이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자명종 소리는 왜 나는 거냐면, 이제 곧 마담이 올 시간이 됐으니까 이 놀이를 그만둬야 된다는 뜻으로 자명종을 맞춰놨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무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 무슈는 누구냐면 마담의 애인인데요. 사실 클레르는 마담의 애인인 무슈를 고발하는 편지를 썼었어요. 그런데 무슈가 무혐의로 석방되었다는 내용의 그 편지가 아니라 전화가 와요. 그 전화가 오는 순간 이들은 자신들이 위조한 그 편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마담과 무슈가 이 클레르의 행위를 알게 되면 이들이 받게 될 처벌이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랑주와 클레르는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다시 그들의 도피처인 역할놀이, 극중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늘 마담을 독살하는 연극을 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마담을 독살하는 연극을 하는데, 솔랑주가 그것을 결단합니다. 클레르가 마담 연기를 하고 그 마담이 독살당하는 연극으로 이 작품은 막을 내리고요. 실제로 이 클레르는, 그리고 솔랑주는 죽음과 파멸을 선택하는 장면으로 작품이 끝이 나요. 이 작품은 사실 우리가 연기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클레르가 하고 있는 이 마담 연기와 실제 마담이 등장했을 때의 마담 연기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 차이가 없이 클레르는 마담의 연기를 그대로 모방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실제의 마담 연기와 클레르가 하는 마담 연기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요? 클레르가 바라본 마담의 모습을 클레르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이 작품을 잘 보시면 클레르가 마담 역할을 할 때는 솔랑주가 클레르 연기를 하고요. 그리고 솔랑주가 마담 연기를 할 때는 그 클레르가 솔랑주 역할을 하고 놀았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담 연기를 하면서 마담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연기를 통해서 풀어내는 매우 놀이와 유희가 가득한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요, 여기 나오는 마담의 친절이 정말 진정하고 솔직한 친절일까, 아니면 친절한 척하는 친절일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친절한 척하는 친절이겠죠. 그래야만 끌레르와 솔롱주의 이런 마담놀이와 또 마담놀이 안에서 이들이 해소하고자 하는 욕망들, 그러한 것들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살인을 도모하고 극중국 안에서 현실인지 허구인지 모르는 삶을 선택하는데, 만약 이 마담이 끌레르가 밀고 편지를 가짜로 위조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될까요? 아니면 마담은 이러한 사실조차 관심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계급 간의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갈등을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마담은 훈련한 무시와 평안하고 행복한 상황에 만족할 뿐이지, 그것을 누가 위조하고 누가 음모했는지 실제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그 끌레르와 솔랑주는 그 모든 것이 매우 크게 다가왔고 너무나 두려웠다는 점이 이들을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 읽어보시고 한번 이 작품 안에서 여러 연기와 상황을 넘나드는,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그러한 연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